카르마의 해소, 그리고 성장과 배움. 우리가 삶을 영위하면서 확신할 수 있는 한 가지는 한 번 해결한 문제는 다시는 만날 일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같은 상황이 또 찾아올 수는 있지만 대처하는 방법을 알기 때문에 이제는 문제가 아닙니다. 예전처럼 혼란스러워하며 우왕좌왕할 일도 없습니다. 어떤 문제든 올바르게 그리고 완전하게 해결하고 나면 그 문제로부터 영원히 자유로워지기 때문입니다. 이번 생에서 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여러 차례 환생하면서 살게 될 미래의 생에서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한때 어렵게 느껴졌던 그 과제를 정복했기 때문에 더 이상 나를 괴롭힐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정복하면 해결책이 무의식 속에 영구적으로 새겨지며 이후에 같은 상황에 문제가 닥치더라도 잠재의식이 표출되어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삶에서 어려운 문제가 닥쳤을 때 인내심과 의지만으로 끙끙대며 버티기보다는 실력이 뛰어난 적수에 맞서 게임을 한다는 자세로 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고수를 상대로 바둑을 둔다고 상상해보는 것입니다. 나보다 못하는 사람을 상대로 바둑을 두면 배울 것이 없습니다. 바둑의 가장 기본적인 법칙 중 하나는 나를 이기지 못하는 상대와는 바둑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나보다 잘하는 상대와 두어야 실력이 늡니다. 못하는 사람과 바둑을 두면 집중도 안 되고 기술도 떨어지고 실수도 많아집니다. 도움이 전혀 안 됩니다. 따라서 항상 실력 있는 사람을 상대로 삼아야 합니다. 같은 원리로 세상에서 가장 어렵게 느껴지는 문제가 나에게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힘들다는 것은 게임의 상대가 고수라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은 성장에 있습니다. 해결하겠다는 마음만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기로 마음먹었다면 우선 내가 잘못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 파악해야 합니다. 무턱대고 바둑판의 돌을 다시 배열하지 말고 현재의 배열이 어떻게 잘못되었는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나의 행동이 상황을 악화시킨 부분은 없는지 솔직하게 점검해 봅니다. 삶이 산산조각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존심과 이기심 때문에 내 잘못을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면, 어떤 경우에도 내 생각이 옳아야 한다는 마음에 사로잡혀 있다면 이건 전생에서 끌고 온 카르마라고 봐야 합니다. 예전에도 그런 식으로 고집스럽게 문제에 대응했기 때문에 해결되지 않았고 지금도 같은 문제 때문에 질식하기 일보 직전의 상황에 와 있는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자기 규율이 흔들리는 감정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흥분한 마음을 가라앉히는 힘과 기술을 터득하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상황을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을 길러야 합니다. 남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는 인내심과 공감 능력도 배워야 합니다. 상대방이 왜 그런 생각과 행동을 하게 되었는지 다시 한번 겸허하게 사유하는 시간을 가져야만 합니다. 이렇게 서로 간의 오해가 해소되면 오해 때문에 생겨난 문제도 사라집니다. 하지만 단지 문제를 없애기 위해 골치 아픈 논쟁을 피하고자 잘못된 생각에 동의해서는 안 됩니다. 상대방이 옳을 때 동의하고 내 생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 생각마저 버려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정직인데, 정직하게 산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물론 아무리 힘들더라도 우리에게는 정직한 성품을 개발할 의무가 있습니다. 정직해질수록 건강도 좋아지고 삶을 배우고 즐길 수 있는 그릇도 커집니다. 인간에게 고통을 가져다주는 가장 큰 장애물은 바로 나에게는 잘못이 없다는 착각입니다. 이 망상에서 해방되면 삶이 풍요로워집니다. 조금만 솔직해져도 나는 완벽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항상 올바른 판단을 내리는 사람도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 반타작만 해도 대단한 행운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마음속으로는 다들 내가 항상 옳다고 생각합니다. 실수는 기억 속에서 다 지워버리고 어쩌다 한 번 맞은 일은 크게 부각하면서 나는 남들과 다르다고 자기 세뇌를 합니다. 깊게 생각하고 감정을 다스리고 마음을 편안하게 먹으면 문제의 실체를 수용하고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결국 카르마를 해소하는 것은 각자 의식의 성장 수준에 맞게 삶을 재정비함으로써 인격을 함양하고 동시에 내면의 자산과 통찰을 강화함으로써 건강까지 지킨다는 뜻입니다. 카르마는 건강 분야에도 분명히 영향을 줍니다. 인간을 심리적으로 분열시키는 요인은 육신까지 파괴합니다. 인간은 자연을 이길 수 없다. 인간의 이기주의와 자연의 법칙의 대결은 항상 자연의 승리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신은 인간에게 생각 좀 하고 살라고 뛰어난 성능을 가진 뇌를 선사했습니다. 엉뚱한 목적으로 남용하라고 준 것이 아닙니다. 자연은 기본적인 법칙을 무시하고 위반하는 인간을 동정하지 않습니다.
자연은 법칙을 깬 인간이 어떤 고생을 하든 계획에 따라 묵묵히 하던 일을 계속합니다. 자연은 인간의 비위에 맞춰 계획을 바꾸는 법이 없습니다. 어디까지나 인간은 자연을 따라야 합니다. 자연은 법칙을 따르고 자연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 필요한 모든 능력을 인간에게 주었지만 인간을 대신하여 그 능력을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정신을 활용하는 방법은 인간이 스스로 익혀야 합니다. 정신의 힘을 지혜롭게 활용하는 방법을 터득하기 전까지는 무지에서 비롯되는 고통의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수천 년 동안 성장하면서 현재의 순간에 이르렀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성장을 이뤄야 합니다. 이제는 문명의 성장이 아니라 영혼의 성장입니다. 인류가 역사의 흐름을 수정하지 못하고 더욱 미쳐 핵전쟁으로 지구상의 모든 생명을 멸종시킨다고 하더라도 자연의 진화 프로그램은 아무런 지장을 받지 않고 계속 진행됩니다. 자연이 최후의 승리를 거두는 순간까지 계획은 중단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거대한 우주의 무한한 지혜 앞에서 겸허하게 고개를 숙일 때까지 성장의 프로그램은 지속됩니다. 인간은 아집을 조금 내려놓고 자기와 우주의 관계를 다시금 돌아봐야 합니다. 삶을 대하는 자세를 바꾸면 묵은 옛 카르마도 점차 해소됩니다. 카르마는 언젠가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문제가 우리에게 가하는 자극입니다. 인간의 나약함이 계속 쌓이는 것이 카르마입니다. 힘을 길러서 나약함을 극복하기 전에는 카르마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나쁜 카르마는 수천 년에 걸친 타협의 산물입니다. 신념을 저버리고 영혼을 팔아먹은 행위에 따른 정당한 형벌입니다. 카르마는 역사를 구성하는 모든 요소의 총합입니다. 나쁜 카르마가 어디에서 탄생했는지 알고 싶다면 전쟁과 약탈로 점철된 역사를 공부하면 됩니다. 인간이 창작한 여러 전설과 신화에도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옳고 그름을 분별하지 못해 고생하는 파우스트는 바로 우리의 자화상입니다. 우리는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면 성장을 위해 필요한 기회는 얼마든지 주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과거의 빚을 갚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양하고 복합적인 약점을 안고 세상에 태어났으며 그 단점에 힘을 실어줄 때마다 카르마의 작용을 체험하게 됩니다. 간단한 일부터 시작해서 자기를 다스리는 법을 단련하고 작은 실수와 약점을 지속시키려는 본능을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내가 인내심도 없고 무례하고 대체로 가치 있기 불쾌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아차렸다면 이런 문제들부터 차근차근 고쳐나가기 위해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사소하게 느껴질지 몰라도 나중에 더 큰 문제로 이어지는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는 부정적인 습관입니다. 우리 안에는 나를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새로운 나의 행동을 뒷받침할 수 있는 의지와 에너지도 있습니다. 규칙도 원칙도 행동 규범도 없는 상태에서 잘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지식에 대한 통찰을 키우고 일상에서 삶의 기본적인 법칙을 지키는 지혜를 발휘하면 우주를 깊게 이해할 수 있는 자산이 계속 축적됩니다. 이 자산을 활용함으로써 전보다 나은 선택을 내리고 정신과 감정을 다스리는 자기 규율을 익히면서 어떤 상황에서도 올바른 선택을 내릴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됩니다. 올바른 선택을 내리는 일에 익숙해지면 잘못된 선택을 내리는 일이 자연스럽게 줄어들며 카르마의 짐도 한결 가벼워지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전생에서 끝내지 못한 과제 보따리를 한가득 짊어지고 왔지만 인품이 성장하면서 삶과의 관계가 새롭게 형성되고 즉각적으로 개선되기 시작합니다. 내면의 의식에서 변화가 나타나면 나와 카르마의 관계가 새롭게 설정된다는 것입니다. 기존의 카르마를 회피할 수 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카르마를 갚는 일이 생각했던 것보다 어렵거나 나를 위협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내 실수를 알아차리지 못하고 고집을 부리며 변화를 거부했을 때 카르마가 위험하게 작용하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잘못을 반복하여 카르마가 돌덩이처럼 단단하게 굳어지면 자연의 입장에서는 카르마를 소멸시키기 위해 더욱더 강력한 힘을 동원해야 합니다. 카르마가 분쇄되는 과정에서 우리는 왜 나에게만 저주를 내리느냐고 소리치며 세상을 원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사태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보다는 지금 삶의 방향을 수정하겠다는 결단을 내리고 고칠 것을 고치는 작업을 개시하는 편이 낫습니다. 고름은 발견 즉시 제거해야 합니다. 카르마는 저주가 아니라 지난번에 끝내지 못한 일이라는 생각으로 삶에 임하면 불필요한 괴로움도 사라집니다. 오늘 미처 끝내지 못한 일은 내일 마무리해야 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누구나 과거를 되돌아보면 후회도 되고 내가 그때 왜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했는지 하는 아쉬움도 들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결국엔 영혼의 공과금을 전액 납부해야 자유의 몸이 될 것입니다. 여기서 바로 필요한 것은 배움과 성장입니다. 육체적인 성장이 아니라 영혼의 성장입니다. 성장이야말로 카르마를 해소하는 제1요소입니다. 20세기 러시아 대문호인 톨스토이도 나이 50세에 49년 동안의 과오를 솔직히 고백하며 참회록을 집필하였습니다. 다음은 참회록의 내용 중 일부입니다. 나는 공포와 혐오와 아픔을 느끼지 않고는 그 시절을 회상할 수가 없다. 나는 전쟁터에 나가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다.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죽이기 위해 결투도 신청했다. 노름으로 돈을 크게 탕진한 적도 있었고 소작농들이 피땀 흘려 수확한 것을 착취하면서 무의도식하기도 하였으며 나중에는 그들을 저버리기도 했으며 간음도 했고 결혼 전 하인 여자에게서 남자 사생아를 낳기도 했다. 그리고 거짓말도 했으며 기망, 절도, 폭행, 만취, 살인 등 내가 저지르지 않는 죄악은 이루 말할 수도 없었다고 통렬하고 그리고 처절하게 반성했던 것이다. 보통 사람 같으면 가슴속에 평생 묻고 두고 갈 것을 용기내어 세상 사람들에게 고했던 것이다. 톨스토이의 대단한 용기에 나 자신도 부끄러워진다. 톨스토이는 그동안 50년 동안의 마음속 꺼림직함을 진정으로 참회하며 죽기 전 나머지 30년 동안을 나는 누구인가에 대한 화두와 함께 어떻게 인생을 살 것인가에 대해 천착하며 인생을 마무리했던 것입니다. 그의 저서 인생의 길 중에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은 진리 그 자체가 아니라 진리에 도달하기 위해 우리가 기울이는 노력이다. 노력이란 배움과 영혼의 성장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와 나의 관계 그리고 나와 세계와의 관계를 올바르게 정립하려는 노력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장이란 단어가 완결된 목표가 아니라 죽을 때까지 노력해야만 하는 영혼의 성장, 배움이라는 말입니다. 그의 대표적 소설인 안나 까레니나에서도 주인공인 안나 까레니나는 성장을 하지 못하고 현실의 쾌락만 추구하다가 자살로 생을 마감하지만 톨스토이의 투사체인 남자 주인공 레비는 하루하루 성장하는 삶을 살면서 인생을 멋지게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비록 무거운 짐을 어깨에 짊어지고 태어났지만 자연은 자비롭습니다. 누구나 살면서 즐거움도 누립니다. 낙천적인 사람은 즐거웠던 일을 기억하고 비관적인 사람은 쉽게 잊어버린다는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한때는 감당하기 불가능할 정도로 힘든 인생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아주 작은 소망, 손톱만큼의 작은 희망을 품고 살면서 그것이 달성되는 기쁨을 만끽한다면 그 작은 희망의 덩어리는 큰 회오리를 일으키며 당신의 가슴 안에 안길 것입니다. 꿈이 없다면 오늘 당장 꿈을 반드시 만들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칫 삶의 방향성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인생은 흥미롭고 소중한 체험의 연속입니다. 이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삶에서 갈등이 벌어지고 행복을 놓치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다면 즉시 하던 일을 멈추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또 무슨 짓으로 행복을 파괴하고 있나 하고 말입니다. 태생적으로 받은 행복의 권리를 왜 지키지 못하고 있는지, 균형을 깨트리고 있는 나의 잘못된 행동이 무엇인지 자신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약점도 있지만 이를 상쇄시킬 수 있는 강점도 많습니다. 날마다 약점을 정복하고 강점을 더욱 강화하는 특권도 가지고 있습니다. 긍정적인 자세로 노력하며 배움과 성장을 멈추지 않으면 인생의 마무리는 멋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이만 줄일까 합니다. 평온하고 성장하는 하루를 보내시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